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어떤 이야기보다도 더 슬프고, 더 잔혹하고, 그리고 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1720년 6월, 조선의 19대 왕 숙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왕이 죽고 나흘째 되던 날, 궁 밖에서 한 마리 고양이가 나타났습니다. 궁녀들과 내관들은 그 고양이를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금손이었습니다. 30년 전 길가에 버려진 채 죽어가던 고양이를 구해준 것은 다름 아닌 숙종 대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죽기 5년 전 금손이는 어떤 일로 궁에서 영원히 쫓겨났습니다. 그런 금손이가 왜 다시 돌아온 걸까요? 그리고 이 고양이는 왕이 죽은 것을 대체 어떻게 알았을까요? 금손이는 그날부터 단 한 모금의 물도, 단 한 술의 밥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5일, 10일, 15일, 20일, 그리고 20하루째 되던 날, 금손이는 왕을 따라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대체 이 고양이와 왕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금손이는 궁에서 쫓겨났을까요? 그리고 왜 다시 돌아왔을까요?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숨겨진 진실, 조선왕 조실록에도 기록되지 않은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때는 1690년 10월 15일 낙엽이 붉게 물든 가을날이었습니다. 조선의 19대 왕 숙종은 부왕 현종의 능에 참배를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1년 전인 1689년 기사왕국이 일어났습니다. 숙종은 인현왕후를 패하고 희빈 장씨를 왕비로 삼았습니다. 서인들을 몰아내고 남인을 등용했습니다. 수백 명의 신하들이 죽거나 유배되었습니다. 궁궐은 피로 물들었고 한양 거리에는 시신이 즐비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숙종은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가마 안에서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과인이 과연 옳은 일을 한 것인가? 아무런 죄도 없는 왕비를 단지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인은 장씨의 계략에 넘어간 것은 아닐까? 숙종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왕자는 외로웠고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신하들은 당파를 위해 움직였고 후궁들은 권력을 탐했으며 심지어 자신의 결정조차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관이 말했습니다. 전하, 잠시 쉬어 가시지요. 아직 한식경은 더 가야 하옵니다. 숙종이 답했습니다. 아니다. 어서 가자. 부왕께 늦게 뵙고 싶지 않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냐옹, 냐옹. 숙종이 손을 들어 외쳤습니다. 멈춰라. 행렬이 급정거했습니다. 신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마마, 무슨 일이시옵니까? 숙종이 가마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저곳, 저 풀숲에서 소리가 들린다. 신하가 반문했습니다. 소리라뇨? 저는 아무것도
숙종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분명 무언가가 있다. 확인해 보거라. 내관 복동이 풀숲으로 다가가 풀을 헤쳤습니다. 그리고 놀라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숙종이 다그쳤습니다. 무엇이냐? 빨리 말하라. 복동이 황급히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마마, 고양이 한 마리가 거의 죽어가고 있사옵니다. 주변 신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고양이라니 그냥 두고 가시지. 하지만 숙종은 침묵한 채 직접 풀숲으로 향했습니다. 신하가 급히 외쳤습니다. 마마, 어디로 가시옵니까? 마마. 숙종이 풀숲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황금빛 털을 가진 고양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참혹했습니다. 갈비뼈가 훤히 드러날 정도로 야위었고 털은 진흙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으며 한쪽 눈은 상처로 제대로 뜨지도 못했습니다. 숨은 거의 끊어질 듯 가늘었습니다. 고양이가 작게 울었습니다. 냐옹. 숙종은 무릎을 꿇고 고양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신하가 놀라 외쳤습니다. 마마, 왕께서 어찌 짐승 앞에 무릎을... 하지만 숙종은 듣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차갑구나. 얼마나 오래 여기 있었던 것이냐. 고양이는 움직일 힘조차 없었습니다. 단지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숙종이 고양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였습니다. 고양이 주변에는 핏자국이 있었고 조금 떨어진 곳에는 새끼 고양이 2마리가 이미 차갑게 식어 죽어 있었습니다. 어미 고양이는 죽어가면서도 죽은 새끼들 곁을 떠나지 못하고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숙종은 천천히 고양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마마, 그것은 길거리의 미물이옵니다. 병이라도 옮으면 어찌하시려 하십니까? 숙종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미물이라 했는가? 신하가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예. 숙종이 고양이를 안은 채 신하들을 바라보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끼가 죽었는데도 곁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 미물이냐? 죽어가면서도 자식을 지키려는 것이 미물이냐? 신하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숙종이 계속 말했습니다. 과인이 보기에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짐승이 어떤 인간보다도 더 어지러 보이는구나. 숙종이 고양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고양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황금빛 눈동자, 반쯤 감긴 눈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고양이와 숙종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숙종은 그 순간 알았습니다. 고양이의 눈에는 슬픔, 고통, 절망, 그리고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숙종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너도 외로웠구나. 고양이가 작게 냐옹하고 울었습니다. 숙종이 고양이를 더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금덕.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숙종이 확고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금덕이다. 황금 같은 덕을 가진 고양이라는 뜻이니라. 신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마마 짐승에게 이름을. 숙종이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금덕이를 궁으로 데려가 정성껏 보살피도록 하라. 어이를 불러 치료하게 하고 가장 좋은 음식을 먹이며 따뜻한 곳에서 쉬게 하라. 신하들이 당황하며 반대했습니다. 하오나 전하, 길거리 짐승을 궁으로 들이시면 채통이, 기강이. 숙종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과인의 명을 따르지 못하겠다는 것이냐? 신하들이 급히 엎드리며 외쳤습니다. 아니옵니다. 숙종이 금덕이를 안은 채 가마로 향하며 복동을 불렀습니다. 복동. 복동이 답했습니다. 예, 마마. 숙종이 말했습니다. 저 죽은 새끼 고양이들도 함께 데려가거라. 복동이 놀라 물었습니다. 예. 숙종이 설명했습니다. 어미와 함께 묻어주도록 하라. 비록 짐승이나 그 모적만큼은 사람과 다를 바 없으니. 복동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답했습니다.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숙종이 가마에 올라 품 안에 금덕이를 내려다보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금덕아, 과인과 함께 가자. 다시는 외롭지 않게 해주마. 금덕이가 작게 그르릉하고 목을 올렸습니다. 그 소리에 숙종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오랜만에 지은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행렬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가장 슬픈 전설의 시작이 될 줄은. 그날 밤 궁으로 돌아온 숙종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품 안의 금덕이가 너무 약했기 때문입니다. 숙종은 직접 금덕이를 보살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이들이 달려와 금덕이를 치료했습니다.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바르고 따뜻한 물로 씻겼습니다. 숙종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내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마, 이제 처소로 돌아가시지요. 금덕이는 저희가 잘 돌보겠사옵니다. 하지만 숙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과인이 직접 돌볼 것이다. 그날 밤 숙종은 금덕이 곁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금덕이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숙종은 밤새 금덕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깨어 있었습니다. 제발 살아다오. 과인 곁에 남아다오. 사흘이 지났습니다. 금덕이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스스로 물을 마셨고 조금씩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숙종은 직접 따뜻한 죽을 떠서 금덕이에게 먹였습니다. 그래, 잘 먹는구나. 이렇게 먹어야 빨리 나을 것이니라. 보름이 지나자 금덕이는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틀거리면서도 숙종을 따라다녔습니다. 숙종이 어디를 가든 금덕이는 그 뒤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금덕이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윤기나는 황금빛 털, 맑은 눈빛. 숙종은 정무를 마치면
늘 금덕이를 보러 갔습니다. 금덕아, 오늘은 무엇을 하고 놀았느냐? 금덕이는 야옹하고 대답하듯 울었습니다. 신하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왕께서 고양이와 노실 때가 아니옵니다. 궁중 대소사가 산더미인데. 하지만 다른 신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하께서 예전보다 밝아지신 것 같지 않소? 그것도 그렇군. 아마도 저 고양이가 전하께 위안이 되는 모양이요. 그렇게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찾아왔을 때 금덕이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복동이 급히 달려와 보고했습니다. 마마, 금덕이가 숙종이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금덕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느냐? 복동이 기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새끼를 낳았사옵니다. 숙종이 급히 금덕이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금덕이는 작은 방석 위에 누워 있었고 그 곁에는 3마리의 새끼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모두 어미를 닮아 황금빛 털을 가졌습니다. 숙종은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새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금덕아, 잘했구나. 이 작은 것들을 잘 낳았구나. 금덕이가 야옹하고 울었습니다. 마치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숙종은 매일 새끼 고양이들을 보러 갔습니다. 새끼들이 눈을 뜨고 걷기 시작하고 뛰어놀기 시작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작은 것들아, 잘 자라거라. 과인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니라. 하지만 한 달 후 금덕이의 몸은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출산으로 기력을 모두 소진한 것이었습니다. 어이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금덕이는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힘을 다해 새끼들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보름 후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복동이 떨리는 목소리로 숙종을 깨웠습니다. 마마, 금덕이가. 숙종이 급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복동이 눈물을 흘리며 답했습니다. 금덕이가 세상을 떠났사옵니다. 숙종은 정무를 보던 중이었습니다. 붓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냐? 복동이 울먹이며 반복했습니다. 금덕이가 세상을 떠났사옵니다, 마마. 숙종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경들, 물러가거라. 오늘 정무는 여기까지다. 신하가 놀라 말했습니다. 마마, 아직 결제하실 문서가. 숙종이 소리쳤습니다. 물러가라 하였다. 숙종은 직접 금덕이가 있던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금덕이는 새끼들 곁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작은 몸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새끼들은 죽은 어미의 젖을 빨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숙종이 무릎을 꿇고 금덕이를 쓰다듬었습니다. 금덕아. 숙종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선의 왕이 짐승을 위해 우는 모습. 신하들은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숙종이 명령했습니다. 장례를 치러주도록 하라. 신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예, 마마, 짐승에게 장례를. 숙종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과인에게는 짐승이 아니었느니라.
친구였고 위안이었느니라. 장례를 치르라. 조선 500년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왕이 고양이를 위해 장례를 치른 것. 이 일은 훗날 성호 이익의 성호사설에도 기록되었습니다. 사흘 후 금덕이의 장례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후원 구석 햇살이 잘 드는 곳에 금덕이가 묻혔습니다. 죽은 두 새끼와 함께. 장례가 끝난 후 숙종은 살아남은 새끼 고양이들을 보았습니다. 3마리 중 가장 어미를 닮은 새끼가 숙종의 손가락을 핥히며 울고 있었습니다. 냐옹, 냐옹. 숙종은 그 새끼를 들어 품에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 금덕이가 남기고 간 선물이었습니다. 숙종이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금손, 금덕이의 손자라는 뜻이니라. 내 어미가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하거라. 과인의 외로움을 달래주렴. 금손이는 작은 혀로 숙종의 손가락을 핥았습니다. 마치 알겠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숙종과 금손이의 특별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30년을 함께할 운명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린 금손이는 어느새 건강한 고양이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5년이 더 흘렀습니다. 1696년 금손이는 이제 숙종의 그림자처럼 항상 함께 했습니다. 어느 봄날 수라간이었습니다. 숙종은 직접 전복을 작게 잘라 금손이 앞에 놓았습니다. 금손아, 오늘은 전복이 들어왔구나. 금손이는 야옹하고 대답하듯 울고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수라상을 차리던 궁녀가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왕께서 손수 고양이에게 밥을 먹이시다니. 하지만 이미 궁궐 사람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궁녀가 속삭였습니다. 마마께서는 금손이를 진정 아끼시는구나. 그러게 말이야. 왕비보다 더 사랑받는 것 같아. 여름이 되었습니다. 편전에서 신하가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이번 과거 시험에서. 하지만 숙종의 무릎 위에는 금손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금손이가 그르릉하고 목을 울렸습니다. 신하는 당황했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숙종은 한 손으로는 문서를 읽고 다른 손으로는 금손이를 쓰다듬었습니다. 경의 말이 옳소. 그리하도록 하라. 결제가 끝나고 신하가 물러갔습니다. 숙종은 금손이를 안아올리며 말했습니다. 너는 좋겠구나. 아무 걱정 없이. 2년 후인 1694년 가을이었습니다. 갑술왕국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서인을 등용하고 남인을 숙청했습니다. 희빈 장씨를 폐위시키고 인현왕후를 복위시켰습니다. 하지만 숙종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밤늦게 혼자 촛불을 켜고 앉아 있는 숙종. 그의 곁에는 금손이가 있었습니다. 숙종이 금손이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과인이 한 일이 옳은 것이었을까? 이 궁궐에서 숙종이 계속 말했습니다. 과인을 진심으로 대해주는 건 너뿐이로구나. 신하들은 모두 당파를 위해 움직이고 후궁들은 권력을 탐하고
금손이는 야옹하고 울며 숙종의 무릎에 올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숙종의 손에 얼굴을 비볐습니다. 숙종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넌 과인이 왕이든 아니든 상관없지. 그저 과인을 과인으로 대해주지. 7년이 흘러 1701년 겨울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신사왕국이 일어났습니다. 피바람이 또 한 번 불었습니다. 밤은 깊었고 궁궐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용상 곁에는 금손이가 동그랗게 몸을 말고 자고 있었습니다. 숙종은 금손이를 바라보며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추우면 안 되지. 김시민의 동포집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묘만 가까이서 선왕을 모시고 밥 먹었네. 차가운 밤에는 몸을 말고 용상 곁에서 잠들었네. 비빈들도 감히 고양이를 길들이지 못하는데 임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며 고양이만 사랑하셨네. 후궁의 처소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금손이 때문에 우리는 왕을 뵐 수도 없어. 왕께서 금손이와 함께 계시면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니. 다른 후궁이 말렸습니다. 쉿, 조용히 해. 대비마마께서 들으시면. 첫 번째 후궁이 흥하고 코웃음 쳤습니다. 흥, 고양이 한 마리가 우리보다 귀하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이야? 하지만 감히 누구도 금손이를 해칠 수는 없었습니다. 금손이는 왕의 총애를 받는 궁궐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였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1710년대에 들어서자 금손이는 이제 20살이 넘은 중년의 고양이가 되었습니다. 털에는 군데군데 흰 털이 섞이기 시작했고 움직임도 예전만큼 민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숙종의 사랑은 변함없었습니다. 아니,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정물을 볼 때도, 식사를 할 때도, 잠을 잘 때도 금손이는 항상 숙종의 곁에 있었습니다. 숙종의 그림자처럼. 숙종이 금손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금손아, 우리 오래오래 함께 있자꾸나. 하지만 1715년이 되었습니다. 금손이가 숙종 곁에 온 지 25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1715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수라상이 들어왔습니다. 금손이는 숙종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금손이가 계속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수라상을 보며 이상하게 흥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코를 벌름거리며 상 위를 노려보았습니다. 숙종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금손아, 무슨 일이냐? 오늘 생선이 특히 좋구나. 금손이에게 주려고 젓가락으로 생선을 집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금손이가 상 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올라갈 생선을, 아직 숙종이 입에 대지도 않은 그 생선을 덥석 물고 달아났습니다. 저것이 감히. 내관들이 소리쳤습니다. 궁녀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숙종은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금손아, 금손아, 무슨 일이냐? 하지만 금손이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내관들이 금손이를 쫓아갔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후원 구석에서 금손이를 발견했습니다. 금손이는 그 생선을 먹지도 않고 그냥 앞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 대신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신하들은 이것이 불길한 징조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짐승이 왕의 음식을 탐하다니 혹시 영모의 기운이 궁궐에 도는 것은 아닌가? 다음 날 조정이었습니다. 영의정이 나섰습니다. 전하, 어제 금손이가 왕의 수라를 탐한 것은 불경죄입니다. 마땅히 궁 밖으로 내쫓아야 합니다. 숙종이 반박했습니다. 금손이는 그저 배가 고팠을 뿐이요. 하지만 대신들의 압박은 거셌습니다. 좌의정이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미물에게 지나친 정을 주시니 기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후궁들도 질투하고 백성들도 수군거립니다. 이는 왕의 채통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의정도 가세했습니다. 짐승이 감히 왕의 음식을 탐하였으니 이는 대역죄나 다름없습니다. 더욱이 이것이 불길한 징조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사옵니다. 노론, 소론할 것 없이 모든 당파가 한 목소리로 금손이를 내쫓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신하들은 계속 압박했습니다. 전하,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숙종은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며 고민했습니다. 금손이는 후원에서 숙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냐옹, 냐옹. 하지만 숙종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금손이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주인이 오지 않는 걸까?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숙종은 홀로 금손이를 보러 갔습니다. 금손이가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냐옹. 하지만 숙종은 금손이를 안지 않았습니다. 금손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구나. 숙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과인이 왕이 아니었다면, 그저 한 사람이었다면 너를 지킬 수 있었을 텐데. 금손이는 무슨 일인지 모른 채 숙종의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그르릉. 하지만 숙종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복동에게 명했습니다. 금손이를 궁 밖으로 내보내도록 하라. 복동이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마마. 숙종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금손이를 위한 길이니라. 과인 곁에 있으면 금손이는 위험하다. 신하들은 금손이를 해칠 것이다. 차라리 궁 밖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궁녀 춘심이 금손이를 안아 궁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금손이는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계속 뒤를 돌아보며 울었습니다. 야옹, 야옹. 마치 왜 저를 버리시나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숙종. 그의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복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마,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불러들이시지요. 하지만 숙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금손아, 미안하구나. 과인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궁 밖으로 나온 금손이 춘심이 금손이를 골목 어귀에 내려놓으며 울먹였습니다. 미안하구나, 금손아. 부디 잘 살아다오. 그리고 급히 돌아갔습니다. 금손이는 궁궐 쪽을 바라보며 처절하게 울었습니다. 냥, 냥,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주인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용상 곁 금손이가 늘 자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숙종은 그 자리를 만지작거리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왕자는 다시 한번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금손이는 궁 밖 골목에서 매일 궁궐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냐옹, 냐옹.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 고양이는 왜 저리 우는 걸까? 아마 주인을 잃은 모양이야. 불쌍하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금손이는 여전히 궁궐 근처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숙종이 자신을 찾지 않을까, 혹시나 다시 부르지 않을까, 그 희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금손이는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갔습니다. 황금빛 털은 윤기를 잃었고 눈빛도 흐려졌습니다. 사람들이 밥을 줘도 조금만 먹고 남겼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1720년 6월이 되었습니다. 금손이는 이제 30살이 넘은 늙은 고양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털은 거의 흰색으로 변했고 걷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금손이가 평소처럼 궁궐 담 너머를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궁궐에서 곡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앙, 으앙. 금손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일까? 곡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울렸습니다. 당, 당, 당. 국상을 알리는 종소리였습니다. 금손이는 몸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숙종이 자신의 주인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하지만 금손이는 궁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추방당한 몸이었으니까요. 금손이는 궁궐 담 밑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냥, 냥. 주인님, 주인님. 아니에요. 살아계셔야 해요. 바로 그날 밤 궁궐 안에서는 1720년 6월 8일 새벽이었습니다. 46년의 긴 재위 끝에 숙종은 60세의 나이로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오랜 당쟁의 스트레스와 세월의 무게가 그의 몸을 짓눌렀습니다. 어이들이 밤낮으로 간호했지만 숙종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지자 숙종은 희미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금손이는 잘 지내고 있는가? 복동이 눈물을 흘리며 답했습니다. 예, 마마. 금손이는 아직도 궁 근처를 떠나지 못하고 전화를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숙종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미안하구나, 금손아.
과인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다음 생에는 꼭 너를 지켜주마. 새벽 6시 숙종은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조선의 위대한 왕이자 한 마리 고양이의 친구였던 남자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궁궐은 곡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온 나라가 상복을 입었습니다. 해가 뜨자 종이 울렸습니다. 당, 당, 당. 온 한양에 국상을 알리는 종소리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궁밖 골목 담 밑에서 밤을 지새우던 금손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확실히 알았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금손이는 갑자기 일어나 궁궐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늙고 쇠약한 몸이었지만 있는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냐옹, 냐옹. 지나가는 사람들이 놀라 비켰습니다. 저 고양이는 왜 저리 급한가? 금손이는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계속 달렸습니다. 궁궐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수문장이 막았습니다. 물러가거라. 지금은 국상 중이다. 하지만 금손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처절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냥, 냥. 그 울음소리가 너무나 애절했습니다. 사람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수문장도 당황했습니다. 이 고양이는 대체 왜 이러는 것인가? 바로 그때 복동이 지나가다가 금손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금손이가 돌아왔다. 복동이 급히 금손이를 안아 궁 안으로 들였습니다. 금손이는 복동의 품에서도 계속 울었습니다. 냥, 냥. 복동이 말했습니다. 금손아, 진정해라. 금손아. 하지만 금손이는 진정하지 않았습니다. 복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금손아, 미안하구나. 대왕마마께서 오늘 새벽에 승하하셨단다. 금손이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냥! 복동이 금손이를 빈전으로 데려갔습니다. 금손이는 빈전으로 일직선으로 달려갔습니다. 빈전 문이 열렸습니다. 금손이가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관 위에 누워있는 숙종을. 냥! 금손이가 하늘이 무너지는 듯 울부짖었습니다. 빈전을 지키던 궁녀들과 내관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금손이는 관 앞으로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5년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 이미 쇠약해진 몸. 금손이는 그저 관을 바라보며 울 뿐이었습니다. 궁녀 춘심이 금손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금손아 괜찮니? 하지만 금손이는 춘심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관만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춘심이 밥을 가져왔습니다. 금손아, 밥을 먹어야지. 하지만 금손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물도 가져왔습니다. 금손아,
물이라도 마셔야 해. 하지만 금손이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금손이는 그날부터 단 한 모금의 물도 단 한 술의 밥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저 빈전 앞에서 울기만 했습니다. 냐옹, 냐옹. 주인님, 주인님.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금손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목이 쉬어도 몸이 지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인원왕후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금손이가 아직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다고 내관이 답했습니다. 예, 대비마마. 물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고 하루 종일 빈전 주변만 맴돌고 있사옵니다. 인원왕후는 금손이를 가엾게 여겨 자신의 처소로 데려오도록 명했습니다. 불쌍한 것. 선왕께서 그토록 아끼시던 고양이가 아니냐. 내 처소로 데려와 보살피도록 하라. 궁녀들이 금손이를 인원왕후의 처소로 데려갔습니다. 인원왕후가 직접 금손이에게 밥을 주었습니다. 금손아, 먹어야 한다. 선왕께서도 내가 이러시는 걸 원치 않으실 것이다. 하지만 금손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고급 생선을 가져다 줘도 따뜻한 우유를 줘도 금손이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몰래 빠져나와 빈전으로 향했습니다. 냐옹, 냐옹. 이제는 크게 울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작은 소리로 애절하게 울 뿐이었습니다. 주인님, 주인님. 5일이 지났습니다. 10일이 지났습니다. 15일이 지났습니다. 금손이는 여전히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황금빛이던 털은 완전히 윤기를 잃었습니다. 살이 빠져 갈비뼈가 훤히 드러났습니다. 눈빛도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걷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궁녀들이 걱정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죽겠어. 어떡하지? 강제로 먹여볼까? 하지만 금손이를 강제로 먹이려 하면 토해냈습니다. 금손이에게는 오직 한 가지 바람만 있었습니다. 주인을 따라가는 것. 20일이 지났습니다. 금손이는 이제 거의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피골이 상접한 모습. 한때 황금빛으로 빛나던 아름다운 고양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뼈만 남은 앙상한 몸. 흐릿한 눈빛. 20하루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금손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빈전 계단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떨리는 다리로 금손이는 계단을 올랐습니다. 첫 번째 계단. 금손이가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인님께 가야 해. 주인님 곁에 가야 해. 두 번째 계단. 금손이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세 번째 계단. 금손이가 쓰러질 듯 했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새벽 순찰을 돌던 내관이 금손이를 발견했습니다. 금손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금손이는 계단 중간에서 멈춰 섰습니다. 더 이상 오를 힘이 없었습니다. 빈전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었습니다. 냐옹.
너무나 작고 약한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30년의 모든 그리움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인님, 저 왔어요. 이제 함께 가요. 내관이 금손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금손아, 금손아, 정신 차려. 하지만 금손이는 이미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마치 잠드는 것처럼 평화롭게. 금손이는 내관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내관이 울부짖었습니다. 금손이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소리에 다른 내관들과 궁녀들이 달려왔습니다. 금손이를 본 그들은 모두 울었습니다. 춘심이 말했습니다. 금손이가 결국. 복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대왕마마를 따라간 것이로구나. 끝까지 주인을 잊지 못하고. 이 소식이 인원왕후에게 전해졌습니다. 인원왕후는 깊은 한숨을 쉬며 명을 내렸습니다. 비록 짐승이나 그 충성심만큼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구나. 금손이를 위해 비단옷을 지어라. 그리고 정중히 장사 지내도록 하라. 궁녀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대비마마 짐승에게 비단옷을. 인원왕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고양이의 충절은 사람보다 낫도다. 마땅히 예우해야 하느니라. 사흘 후였습니다. 궁녀들은 밤을 새워 금손이를 위한 작은 비단옷을 지었습니다. 노란 비단에 금실로 술을 놓은 옷. 왕족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금손이의 작은 몸을 정성껏 씻겼습니다. 부드러운 천으로 하나하나 닦아주고 털을 빗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비단옷으로 감쌌습니다. 작은 수레가 준비되었습니다. 복동이 금손이를 수레에 실었습니다. 금손아, 이제 대왕마마 곁으로 가거라.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다시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춥지도 않을 것이며 외롭지도 않을 것이니라. 수레는 궁궐을 나와 명릉으로 향했습니다. 숙종이 잠든 명릉. 그 옆 언덕에 금손이를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명릉에 도착했습니다. 내관들이 언덕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숙종의 무덤이 잘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복동이 제문을 읽었습니다. 대왕마마께서 지극히 사랑하신 벗이로다. 30년을 한결같이 곁을 지켰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인을 잊지 않았도다. 비록 다시 만날 수는 없으나 이곳에서 영원히 함께하소서. 바람이 되어 명릉을 지키고 구름이 되어 하늘을 함께 거닐기를. 금손이는 비단옷에 쌓인 채 조용히 땅에 묻혔습니다. 작은 무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무덤 위에 작은 돌을 놓았습니다. 내관들과 궁녀들이 절을 했습니다. 금손아, 부디 편히 쉬거라. 대왕마마와 함께. 며칠 후 소식을 들은 학자 김시민이 이 이야기를 시로 지었습니다. 금묘가. 그 시는 동포집에 실렸습니다. 금묘만 가까이서 선왕을 모시고 밥 먹었네. 차가운 밤에는 몸을 말고 용상 곁에서 잠들었네. 대왕께서 승하하시자 금묘는 슬피 울며 밥을 먹지 않았네. 20 하루 동안 울다가
결국 대왕을 따라 세상을 떠났네. 그 충성심이 어찌 사람만 못하랴. 비록 짐승이나 그 마음만은 하늘에 닿았도다. 성호 이익도 성호사설에 이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숙종 대왕께서 고양이를 사랑하시어 금손이라 이름하시고 늘 곁에 두셨다. 대왕께서 승하하시자 금손이는 밥을 먹지 않고 20하루 만에 죽었다. 그 충성심이 사람보다 나으니 참으로 기특하도다. 이것이 어찌 짐승의 일이랴. 하늘이 감동하여 이러한 일을 이루게 한 것이리라. 이 이야기는 조선 팔도에 퍼졌습니다. 한양의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들었소? 대왕마마의 고양이가 대왕을 따라 죽었다고 하오. 정말이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저만큼 충성스럽지는 못할 것이요. 짐승도 저러한데 우리 사람은 어떠해야 하겠소?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50년, 100년. 왕조가 바뀌고 세상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명릉을 찾을 때마다 그 옆 언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기 어디쯤 금손이가 묻혀 있겠지. 3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이야기는 전해집니다. 신분을 초월한 진정한 우정, 죽음으로도 끊을 수 없었던 충성,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의 이야기로 명릉을 찾는 사람들은 종종 그 옆 언덕에 앉아 이야기합니다. 여기 어디쯤 금손이가 묻혀 있지 않을까? 바람이 불면 마치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냐옹. 어쩌면 금손이는 지금도 그곳에서 숙종을 지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황금빛 영혼으로. 이 이야기는 김시민의 동포집, 이익의 성호사설, 승정원일기 등 실제 역사문헌에 기록된 사실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숙종, 1674년부터 1720년까지 46년간 조선을 다스린 왕. 금손, 생년미상, 1720년 숙종을 따라 죽은 고양이. 진정한 충성과 사랑은 신분을 초월합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것이 바로 300년 전 조선 궁궐에서 일어난 진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깨비 공방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